안녕하세요. 주식올림픽 진행의 김민겸입니다. 이 미국의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그리고 국내에서는 세제 개편안에 대한 어떻게 보면 재검토 이야기가 또 나오면서 오늘도 국내 증시 탄력적인 움직임 가져갔습니다. 마감 지수 확인해 보시면요. 코스피는 1.60%, 코스닥은 1.85%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일중 흐름 살펴보시면 미국발 훈풍을 받으면서 상승 출발한 국내 증시 이 12시를 좀 전후해서 어떻게 보면 이 점심시간 에 상승 탄력이 둔화되나 싶었는데 오후장 들어서 다시금 강세 흐름을 양 지수가 보여줬습니다. 내일장에선 코스피 3,200선, 코스닥 800선 뚫어지는지 여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급도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오늘 수급적으로도 굉장히 우호적인 환경이었습니다. 외국인이 지금 3천억 원 가까이, 기관 또한 900억 원 넘게 사자세를 외쳤고요. 개인 홀로만이 팔자세를 외치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코스닥에서도 역시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수급이 들어온 점 특징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2차 전지주들 굉장히 큰 주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시세도 폭발적으로 내주는 모습이었죠. 이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이 미국이 중국의 배터리 관련해서 고율 관세 이야기가 다시금 나오면서 한국의 배터리 반사수혜에 대한 기대감 더욱더 커진 상황입니다. 여기다가 지금 리튬 가격이 계속해서 반등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탄산 리튬 가격이 저점 대비해서 21% 반등세를 가져가면서 여기에 대한 모멘텀이 오늘장에서 2차 전지주들로 퍼진 모습이었죠. 특히나 에코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오늘장에서 실적을 발표했는데 실적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네 자릿수 이상 또 전년 대비해서 증가세를 보이면서 오늘장에서 15% 넘게 급등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외에 조선 기자재주들 상승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최근에 기자재주들이 굉장히 탄력적인 움직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죠. 일단 이 마스카에 대한 수혜 기대감도 있고요. 그리고 미국발 LNG 프로젝트 본격 추진에 대한 기대감까지 동반되면서 오늘장에서 관련주들 상승세를 가져갔습니다. 특히나 이 3거래일 전에 또 신규 상장했던 대한조선이 29.91%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국내 증시 마감 상황까지 살펴봤는데요. 애프터마켓의 흐름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시 50분 기준 코스피 코스닥 종목들의 흐름인데요.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1위부터 5위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 모두 다 빨간불 켠 채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2차 전지 관련주인 LG에너지솔루션이 가장 큰 폭으로 시세를 내주고 있죠. 2.80% 상승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역시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1위부터 5위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1위부터 5위 내에서는 HLB 홀로만이 파란불 켠 채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0.42% 하락 중에 있고요. 반면에 알테오젠, 에코프로 BM, 펩트론, 에코프로 모두 다 빨간불 켠 채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시장에서 뜨거운 종목들, 상승률 상위 종목들도 확인해 봐야겠죠. 코스피 내에서 상승률 상위 종목, 대한조선이 가장 큰 폭으로 시세를 내주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 이번 주에 월요일 신규 상장을 했는데 29.91%, 지난주 금요일 또 신규 상장을 했는데 이 종목 오늘장에서 다시금 시세를 내주면서 29.91% 상승 중에 있고요. 이외에는 GSPNL, 넥스틸, SK바이오팜, LS에코에너지가 상승률 상위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역시도 상승률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코스닥 내에서는 역시나 에코프로 BM이 가장 큰 폭으로 시세를 내주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 호실적을 기록을 하면서 오늘장에서 시세를 받아가고 있는 모습이죠. 14.54% 급등세 가져가고 있고요. 이외에는 한중 NCS, 솔브레인 홀딩스, 넥스tit, 에코프로가 시장에서 또 상승률 상위단에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애프터마켓의 흐름까지도 짚어봤는데요. 애프터마켓은 저녁 8시까지 거래가 가능합니다. 계속해서 저희 이데일리 TV 보시면서 애프터마켓의 흐름까지도 짚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주식올림픽 시즌2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장이 이거를 연속 반등의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 지수 모두 또 강하게 탄력적인 시세를 내줬는데 과연 우리가 그럼 현 시점에서 아직까지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뭐 세제 개편안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또 대응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오늘 또 시장에 대한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죠. 최영동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뵙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이 좀 아쉬울 것 같아요. 일단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부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주식올림픽 화요일을 책임지고 있는 리드온 최영동 전문가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고생 너무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 이번 주 아직 많이 남아 있어요. 그렇죠. 앞으로 남아 있는 시장에 대한 전략까지 다 책임져서 오늘 화요일 날 정리하는 시간 말씀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우리 최영동 전문가님께서는 시장의 시나리오를 분석하면서 주도주 매매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또 큰 상승의 기쁨을 안겨다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시장 내에서 참 불확실성도 많고요. 많은 뉴스들이 나오지만 우리 주린이 입장에서는 어떤 뉴스를 집중해서 봐야 될지 그리고 거기에 대장주를 혼자서 매매 타점 받아보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저희가 교육방 계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우리 최영동 전문가님께서 매일매일 또 여러분들과 함께 시장 대응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 지금 바로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교육방 오실 수 있는 방법 두 가지 준비를 해뒀습니다. 지금 왼편 보시면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사진 찍듯이 가깝게 갖다 대시거나 문자 샵 3772번으로 최영동 세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동일하게 또 교육방 오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편하신 방법으로 입장하셔서 앞으로 시장의 시나리오를 나도 한번 그려보면서 주도주들 잡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교육방 내에 계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장중에 또 시장의 시나리오 그리고 여기에 대한 타점까지 또 안내 도와드릴 예정이니 지금 바로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거래량 상위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많은 투자자들이 거래한 종목 위주로 10종목이 나왔습니다.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일단은 오늘 사실은 이차전지 이야기들이 맞아요. 가장 핫했었던 맞아요, 내용들입니다. 맞아요. 그 부분은 제가 잠시 후에 해드리고요. 삼성전자 궁금해하실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사실 삼성전자가 시원하게 가져야지 우리 지수도 뭐 예. 5,000피까지 또 빠르게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러게 기대가. 말입니다. 일단은 근데 네. 뭐 8분 응선은 좀 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일단은 뭐 7만 원대를 우리가 한 번 정도는 좀 구경을 했잖아요. 네. 그리고 7만 3천 원, 4천 원대까지 갔었던 상황들이었고 아마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가격대가 7만 5천에서 8만 원대 정도가 될 거예요. 네, 참 올 듯 안 올 듯 올 듯 그죠. 안 올 듯 하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어찌됐든 뭐 7만 원대를 회복을 하진 못했지만 6만 9,900원에서 지금 맞아요.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만약에 삼성전자가 여기서 좀 더 밀렸다라고 했으면 과연 오늘자의 3,200선을 바라보는 그 상황들이 전개가 됐을까? 저는 전혀 안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확실히 지금 시장에서에 대한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라는 관점이고 뭐 시황 얘기를 잠깐 뭐 덧붙여서 말씀을 좀 네. 드리게 되면 일단은 우리 금요일 날 굉장히 크게 많이 빠졌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장이 끝나자마자 이거 드디어 빠지기 시작하는 거냐, 어떻게 되는 거냐 걱정을 좀 많이 하셨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이번 정권이 우리 국장,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는 게 역력하게 좀 느껴진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일단은 세법과 관련된 내용들이 이번 달 말까지 또 연장이 좀 된 상황들입니다. 근데 지금의 분위기로 봐서는 10억까지는 좀 쉽지 않겠다라는 게 지금 중론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국내 이슈에 대해서는 일단은 좀 안도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미국 쪽으로 넘어가서 보시게 되면 고용지표 안 좋았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나왔던 내용들이 금리 인하 하는 거 아니야라는 내용들이었는데 일단은 금리 인하에 대해서 두 가지 반응이 나올 수 있어요. 경기가 정말 안 좋아서 금리 인하를 하는 거야. 그리고 선제적으로 내가 금리 인하를 하는 거야라는 쪽인 건데 시장이 안 좋다라고 되면 사실은 첫 번째 이야기 그쵸? 스토리로 가야 돼요. 맞아요. 근데 지금 분위기는 두 번째 스토리로 가고 있죠.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우리가 금리 인하를 함으로 인해서 경기 하방 리스크를 좀 줄여나가겠다라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어제 뭐 뉴욕 3대 지수 상당히 좀 좋았었고요. 그런 부분들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우리나라 증시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삼전 자체가 그동안의 시장을 이끌었다라고 되면 쉬어가는 과정 그리고 오늘 드디어 이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실적이 나오면서 키맞추기 맞아요.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큰 틀로 놓고 봤었을 때는 순환매 관점이긴 하지만 지수 자체를 계속 하방 리스크를 좀 잡아주면서 상단에 대한 레벨업을 좀 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시간적인 부분들을 좀 걷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실적 시즌이 이번 주에 끝나요.
거의 끝나갑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나오는 것들은 사실은 시장에 그렇게까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개별주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번 주 지수에 대한 움직임들이 이 정도 수준에서 진행이 된다고 하게 되면 그 다음서부터는 다시 한번 좀 내러티브로 움직일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의 분위기로 놓고 봤을 때는 투자 심리가 양시장 다 좋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되면 오늘 삼성전자의 흐름들을 좀 보셔야 돼요. 네. 삼성전자 2분기 실적 나왔죠. 그렇죠. 시장에서 기대치보다는 안 좋아요. 맞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시장이 바닥을 찍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그 찍고 올라오고 있는 과정 속에서 테슬라랑 붙기 또 연관이 됐죠.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와 테슬라 하나 정도만 붙는 게 아니고 어제 같은 경우는 삼성전기가 옵티머스와 관련된 스토리들이 좀 이어지면서 삼성그룹과 테슬라의 관계성이 굉장히 돈독해지는 그런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아마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더 이상 실적 자체는 나빠지지 않을 거야. 그와 더불어서 그동안에 파운드리 쪽에서 문제가 됐었던 것들은 테슬라와 해결이 되는 모습들이고 삼성전기가 옵티머스와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들은 삼성전자가 그 다음서부터 나올 수 있는 스텝이겠죠. 신수종 사업에 대해서 드디어 이재용 회장이 경영 전략에 있어서 굉장히 좀 자유로워지는 상황들이기 그쵸?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들까지 반영이 된다고 하게 되면 저는 삼성전자 좀 느리게 갈 수는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중소형 종목군들도 아니고 맞아요. 약간은 좀 가벼운 종목들이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시차를 두고 하반기에는 삼성전자가 뜨겁게 시장을 달굴 수 있는 시기가 좀 다가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오늘 69,900원 무슨 마트 가격도 아니고 그죠? 7만 원대를 아직 지켜주지 못하는 모습들이긴 네. 하지만 현 가격대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삼성전자 야 7만 원대 왔는데 7만 5천 원대 내가 여기서 매도를 했었어야 됐나 이렇게 맞아요. 후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라고 하게 되면 여태까지 기다려줬잖아요. 사실 6개월 동안 박스권이었습니다. 지루한 박스권에서 맞아요. 드디어 지금 7만 원대 돌파돼서 7만 5천 원, 8만 원대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오늘 하반기까지는 삼성전자 단기적인 목표가 8만 원대로 좀 보시면서 홀딩에 대한 의견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삼성전자에 대한 도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사실 실적을 발표했는데 실적 자체는 잘 안 나왔습니다. 다만 테슬라와 계속해서 좀 연관이 되면서 시장에서는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죠. 좀 느리게 갈 수는 있지만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8만 원까지도 볼 수 있다라고 도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그래서 언제 진입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부분이잖아요. 사실 많은 분들이 7만 3천 원까지 봤는데 왜 이렇게 아쉽지라고 느끼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장중에 이런 종목에 대한 타점은 교육방 계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또 제공드릴 예정이기 때문에요. 삼성전자 관련해서 나도 한번 목표 주가를 8만 원으로 세워보고 진입 장벽을 한번 들어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교육방 계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장중에 또 최적의 타이밍 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함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왼편 보시면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사진 찍듯이 가깝게 갖다 대시거나 문자 샵 3772번으로 최영동 세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동일하게 교육방 오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둘 중에 편하신 방법으로 입장하셔서 삼성전자 관련해서 나도 도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다음으로는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뭐 많은 종목들이 있어요. 맞아요. 근데 올해 이번 주에 데뷔한 대한조선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상한가 들어갔거든요. 맞아요. 오전서부터 상당히 좀 강했었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조선주들이 너무 좋았잖아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MRO 관련해서 HCA 중공업과 맞아요. 관련된 종목군들이 굉장히 강했었고 오늘 같은 경우는 신규 상장 종목들. 일단은 뭐 양음양의 패턴이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세 개의 캔들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첫날 대비 상당히 좋았어요. 금요일 날 대비했었을 때 80% 이상 하지만 급등했잖아요. 어제 또 빠졌죠. 네, 그리고 어제 이제 또 급락하는 네. 모습들. 아마 우리 또 금요일 날 매수하셔가지고 월요일 날 끌고 오셨던 분들 같은 경우 이 내가 왜 샀나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셨을 텐데 다행스럽게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뭐 상당히 좀 의미 있는 기업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보기는 봐요. 일단은 뭐 중소형 조선사임에도 불구하고 실적도 나름대로 나쁘지 않은 상황들이고 그리고 다양한 이 선박과 관련된 포트폴리오를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글로벌리하게 특히 미국과의 조선업과의 관계성 자체가 너무나 좋아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대한조선이 분명히 차지할 수 있는 포션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공모가 자체는 5만 원이지만 오늘 드디어 더블 됐습니다. 맞아요. 103,800원에 끝났기 때문에 당분간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더 드라마틱하게 올라갑니다라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오늘자의 대량 거래량을 동반을 해서 상승을 했다라는 부분들은 조선업종에서 자금이 빠져나올 수 있는 구멍을 만들고 있지 않구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뭐 하나오션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자금이 좀 빠져나가는 모습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금 자체가 다른 섹터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 조선업종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대한조선의 오늘 상한가 부분들은 약간은 좀 오버슈팅에 대한 가능성들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인 조선업종을 나는 갖고 있어, 뭐 조선기자재를 갖고 있어라고 하는 입장에서는 오늘자에 대한 상승 부분들, 오늘자의 상한가 부분들은 좀 의미 있게 좀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입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었을 때 뭐 수급적인 부분들은 볼 거는 없어요, 사실은. 네. 그리고 금요일자 같은 경우는 시장이 워낙 밀렸기 때문에 뭐 대한조선이 약간은 좀 수급이 좀 들어갔던 부분들도 좀 맞아요. 있을 거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어제자 같은 경우는 좀 급락을 했던 부분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마스카 프로젝트와 관련해 가지고 여전히 기대감들이 살아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 수급적인 부분들로 인해서 대한조선에 대한 기대감들이 반영이 된 주가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단기적으로 트레이딩을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종목임에는 분명하다라는 관점이고 조선 섹터로 놓고 봤었을 때 여전히 조선 섹터 내에서 움직여야 될 자금들 자체는 굉장히 견고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대한조선도 물론 좋지만 조선업 여전히 강하구나. 그리고 지수가 올라가는 데 있어서 조선업이 빠지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대한조선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지난주 금요일에 신규 상장을 했던 종목인데 어제장에서 좀 급락세를 보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떻게 또 대응을 해야 될지 고민하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장의 상한가가 굉장히 의미 있다라고 또 우리 전문가님께서 얘기를 해주셨죠. 대량 거래를 동반한 상한가. 그 말인즉슨 조선업은 여전히 견조하다라는 부분을 좀 우리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대한조선 관련해선 단기 트레이딩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 주린이 입장에선 단기 트레이딩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끌고 가는 것도 어려운데 단타로 또 하기도 굉장히 까다로우시죠. 저희가 그래서 교육방 내에 계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장중에 좋은 종목에 대한 타점까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나도 한번 우리 최영동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에 대한 시나리오를 분석해 보면서 가장 강한 종목들 위주로 한번 트레이딩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두 가지 방법 준비해 뒀거든요. 지금 왼편 보시면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실 겁니다.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사진 찍듯이 가깝게 갖다 대시거나 문자 샵 3772번으로 최영동 세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동일하게 또 교육방 오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둘 중에 편하신 방법으로 입장하셔서 나도 최영동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 철저하게 세워보고 싶다. 주도주가 아직까지 어딘지 모르겠다. 난 늘 시장에서 소외당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소외당하지 않도록 또 교육방 내에 계신 분들에 한해서만 시나리오부터 또 주도주에 대한 매매까지도 도와드릴 예정이니까요. 지금 바로 교육방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이 점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강의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시장의 시나리오를 분석하시면서 가장 강한 종목들 잡아내시는 최영동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전문가님, 사실 오늘 우리 전문가님께서 오전 9시 13분에 예. 스마트 신규 매수로 대한조선을 드렸는데 이 네. 종목이 상한가를 기록을 예, 했잖아요. 그러게 말입니다. 예. 굉장히 부끄러워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예. 좋은 종목을 잡아내셨는데 왜 얘기를 안 하셨는지.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실 이렇게 스마트 신규 매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배워보고 싶을 것 같거든요. 예. 일단 우리 전문가님께서 어떻게 또 스마트 매매 기법을 통해서 또 안내 도와드리는지 좀 이야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천천히 이어가도록 말씀 좀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항상 뭐 저런 말씀할 때마다 늘 부끄럽습니다, 여러분들. 하지만 그래도 배워갈 건 또 배워가셔야 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하나하나씩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뭐 시장에서 다양한 매매 기법들이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매매 방법들이 있으실 거고, 그리고 각자가 뭔가 내 몸에 맞는 그런 매매법들이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가장 확률이 높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손쉽게 뭐 나는 백지야, 나는 아무것도 없어, 나는 지금 시작해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보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건데, 시장의 지금 분위기가 뭐야? 우리 생활에서 그렇잖아요. 잘 눈치 잘 봐야 되고, 그리고 주변에 뭔가 이제 분위기를 좀 맞춰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뭔가 이제 자기 그 그룹 내에서 소위 얘기하게 되면은 살아남죠. 자, 항상 그렇기 때문에 이 시나리오 분석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뭐 그때마다 뭐 이슈가 터질 때마다 또는 뭔가 사건이 나올 때마다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그리고 남들보다 그 이슈들을 빨리 포착을 해서 매도를 할 건지 매수를 할 건지, 아니면 지금은 내가 잠깐 좀 시장에서 조금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되는 때인지, 아니면 좀 공격적으로 다가가야 될 때인지, 그런 것들을 포착을 할 수 있겠죠. 세밀하게 좀 보셔야 된다고 하게 되면 당연히 이슈 포착이 좀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무작정 우리가 좋은 종목이 나왔어, 좋은 이슈가 나왔어 라고 해서 딱 보게 되면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들 많아요, 여러분들. 뭐 주식시장 많이 보시게 되면 이렇게 움직였다가 바로 막바로 또 폭포수처럼 뚝 빠지는 종목군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들어가는 타이밍들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 세 가지만 여러분들께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많이 경험을 해보신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에서 웬만하면 어렵지 않게 대응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릴 내용들은 스마트 눌림목 매매 기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눌림목들을 어떠한 기준으로 잡을 것이냐, 어떠한 시나리오와 어떠한 시그널로 우리가 잡을 것이냐, 이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오늘 제가 예제를 통해서 실전 매매를 했던 내용들, 그리고 올림픽 종목으로 제가 제시를 해드렸던 종목군들 자세하게 하나하나씩 여러분들에게 상담을 좀 드릴 거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이거예요, 여러분들. 자, 매주 라이브 방송을 일요일 저녁 때 8시에 한 주 준비하셔야죠.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요 내용들을 저와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 그리고 오늘도 화요일 날 아침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 진행을 했거든요. 요거 오늘 보셨으면은 앞서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거 대한조선해양, 그죠? 대한조선, 대한조선을 여러분들과 함께 또 매매를 하실 수가 있으셨겠죠? 이런 내용들도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제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QR코드 확인하셔가지고 많이 교육방으로 들어오시기 바라겠고요. 또 하나 또 선물이 있어요. 뭐 깜짝 선물이라고 하기보다는 여러분들께서 우리 주식올림픽을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서 요 정도는 꼭 알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제가 준비한 선물입니다, 여러분들. 자, 수익 매매 그리고 스마트 눌림목 매매 기법에 대한 자료집. 이게 1강부터 4강까지로 제가 굉장히 압축해서 만들어 놓은 자료거든요. 1강에는요, 시장에 대한 이해, 시장을 내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 건데 라는 내용들이 함축해서 들어가 있고요. 2강은 캔들에 대한 이해. 가끔 가다가 보면은 캔들이 왜 이렇게 형성이 돼요? 왜 저렇게 형성이 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리고 캔들을 보는 법도 배워두시면 굉장히 좋거든요. 2강은 그 정도로 정리가 됐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눌림목 매매 기법을 우리가 어떻게 설정을 해서 대응을 할 건데 라는 것들인데, 그 내용들을 3강과 4강에 제가 압축해서 집어넣기 때문에요. 요 스마트 눌림목 매매 기법에 대한 자료집도 같이 신청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시면은 요 QR코드 활용하셔가지고 들어오시게 되면 제가 자세하게 남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예제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코너에서 이야기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많은 분들이 우리 최영동 전문가님과 더 오래 함께하고 싶은데 저희가 매주 화요일 6시 주식올림픽 방송에서밖에 같이 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교육방을 또 열어뒀습니다. 교육방 계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저희가 장중에 좋은 종목에 대한 타점도 제공해드리고 있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우리 전문가님께서 스마트 눌림목 기법을 통해서 신규 매수할 만한 종목 선물 드렸습니다. 9시 13분에 여러분들께 대한조선에 대해서 드렸는데 이 종목 오늘장에서 상한가 굳혔죠. 사실 우리 전문가님 교육방 계시는 분들이라면 거짓 매일매일 이렇게 좋은 종목들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나는 처음으로 방송을 봤기 때문에 너무 아쉽다. 대한조선처럼 상한가 갈 만한 종목 선물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방송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매주 일요일 저녁 8시와 화요일 오전 8시에 또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교육방 계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저희가 일요일과 화요일 전에 온라인 방송 시작 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링크를 공유해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왼편 QR 스캔하시고 지금 바로 또 교육방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아침 8시, 오전 8시에 여러분들과 함께 대한조선 타점까지 잡아냈기 때문에 다음 주 혹은 이번 주 일요일 저녁 8시, 다음 주 화요일 아침 8시까지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많은 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종목을 잘 잡아내지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그 기반에는 우리 전문가님의 스마트 눌림목 매매 기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방송 시간이 참 짧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걸 온전히 흡수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래서 교육방 내에 계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우리 전문가님께서 수익 매매 그리고 스마트 눌림목 매매 기법에 대한 자료집을 드릴 예정입니다. 1강부터 4강까지 아주 함축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나도 한번 자료집까지 받아보고 싶다. 이걸 통해서 나도 시장 속에서 강한 종목들 찾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함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왼편 보시면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사진 찍듯이 가깝게 갖다 대시거나 문자 샵 3772번으로 최영동 세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동일하게 또 교육방 오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함께 하셔서 자료집도 신청하시면서 여러분들도 공부해보시고 대한조선같이 상한가 갈 만한 종목 선물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강의를 좀 이어봐야 될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사례에 대해서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스마트 이 눌림목 기법을 통해서 어떻게 좀 종목을 공략을 하는지 사례를 준비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종목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우리 주식올림픽에서 말씀을 좀 드렸던 네. 그리고 소개를 좀 드렸던 종목군들의 성과가 너무 잘 나왔어요. 맞아요. 이것도 네. 얘기를 잘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하나하나씩. 네, 알겠습니다. 너무 쪼르지 마시고요. 금방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 화면으로 넘어가서 하나하나씩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7월 22일 날 올림픽 종목으로 말씀드렸던 종목이 에코프로 BM입니다. 자, 여러분들 어때요, 여러분들? 8월 5일 날 오늘이죠. 실적 발표하고 나서 급등하는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 우리가 방송했던 시기가 바로 이때였거든요. 제가 이때 여러분들에게 어떤 얘기 해드렸었냐면 에코프로 BM 한 근 2년 동안 제가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에코프로 BM 2차전지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욕을 굉장히 많이 먹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죠. 근데 올림픽에서 나와서 7월 22일 날 제가 이 종목을 설명을 드리면서 지금서부터는 실적이 설령 안 나온다 하더라도 투자 심리라든지 업황에 대한 개서 김대감들이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라는 얘기들 해드렸어요. 거기에 대한 근거를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일단은 미국 쪽에서 중국을 제재하는 강도가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중국이 뭐예요? 2차전지 관련된 배터리 관련된 여러 가지 소재들을 감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정부가 조절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아쉽기는 하죠. 우리나라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경쟁력이 살아나면서 자력으로 경쟁력을 부각시키는 것은 아니긴 하지만 어찌됐든 지금 당장은 외부 변수가 변화가 이루어진다고 하게 되면 충분히 시장에서 빈집, 수급에 있어서 주가에 대한 탄력도가 굉장히 높아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실적 시즌이 이제 막 도래하고 8월 달 초면 오늘은 에코프로 BM이지만 내일은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머티 실적 발표입니다. 이미 에코프로 BM이 실적 발표를 했기 때문에 에코프로가 에코프로든 에코프로 머티든 아마 실적은 시장 기대치를 뛰어넘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그러한 부분들을 기반으로 해서 연속적인 상승 흐름들이 나와줄 수 있을지 여부들만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시나리오는 완벽하게 세워졌죠. 종목 뭐 사야 돼? 왜 종목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리고 왜 2차전지 배터리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라는 것들에 대한 시나리오는 완벽하게 세워졌어요. 그럼 차트로 보셔야 되겠죠, 여러분들? 단단하죠, 여러분들? 장대 한번 나왔죠? 그 다음에 사이드로 횡보를 하는데 이 검은색 라인이
직전의 고점이에요. 직전 고점에서 더 이상 무너지지 않죠. 그리고 대량 거래량을 동반을 해서 조정이 나오는 게 아니고 거래량 자체가 굉장히 낮아지는 상황들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되면 소위 얘기되면 지지와 눌림목의 합성으로 반영될 수 있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뭐 하루아침에 그 다음날 올라가는 거, 그 다음날 올라가는 거 기대하시는 거 아니시잖아요. 이 가격대가 유지가 되는 과정에서 이 에코프로 비움을 끌어올릴 수 있는 모멘텀들을 기다리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시장 막 흔들릴 때 이 종목 여기서 계속 움직여요. 그러다가 오늘 실적 나오고 나서 시장 수급이 확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8월 5일 날까지 거의 한 9.5%, 거의 10% 가까운 변동성들을 보여줬고 제가 7월 22일 날 말씀드렸던 이 구간 대비해서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상승세가 드디어 나오기 시작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스마트 눌림목 매매 그리고 앞절에 시장에 대한 시나리오, 업황에 대한 시나리오, 업종에 대한 시나리오까지 다 완벽하게 삼박자가 맞아 떨어지는 그런 대표적인 종목이지 않았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종목이에요. ABL 바이오라는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오래 안 걸렸어요. 7월 15일입니다. 며칠 걸렸을까요? 이거 1차 목표가 달성하는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여러분들? 요거 걸렸어요, 요거. 요 정도 걸렸습니다. 제가 이 구간은 눌림목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 좀 드리는 구간들이고 실질적으로 주가에 대한 탄력도 자체가 움직였던 시기 자체는 이 구간에서 여기서 장대 한 번 뽑은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바이오 종목군들, 특히 오늘 같은 경우 2차전지하고 바이오 종목군들에 대한 강한 상승세가 나왔잖아요. 왜 올라갔을까요? 금리 인하잖아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 금리 인하가 딱 진행이 돼라고 했었을 때 가장 선제적으로 우리나라 증시에서 움직일 수 있는 게 성장주죠. 그리고 그 성장주 안에서 대장주 역할을 해주는 종목이 바로 바이오 종목이지 않습니까?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바이오 종목군들이 과연 시장을 좀 압도해 줄 수 있는지 그리고 코스닥 지수를 끌어올릴 수 있는지 남아있는 숙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자에 대한 분위기로 놓고 보게 되면 상당히 좀 의미 있게 반등세가 좀 이어졌던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ABL 바이오 우리가 1차적인 목표가는 달성을 하긴 했지만 계속적으로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되는 종목이다라는 거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도대체 ABL 바이오의 눌림목은 어딘 건데? 라는 것들이잖아요. 주가 올라갔죠? 조정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주가가 늘 이렇게 올라가지 않아요.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하면서 추세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그 추세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첫 번째 저점이 됐든 두 번째 저점이 됐든 그 저점 구간들을 만들어내는데 의미 있는 지점들이 나와요. 그 지점들을 제가 이 검은색 선으로 표현을 해낸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앞서 우리가 에코프로를 보면서 이 검은색 선이 직전의 고점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ABL 바이오도 마찬가지. 이게 직전의 고점이에요. 한차례도 돌파됐다가 조정받는 과정에서 이 라인을 빠지질 않아요. 이탈시키지 않는 거죠. 그럼 뭐예요? 새로운 저가 매수세가 살아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캔들이 되게 짧아요. 위아래로 많이 흔들려요. 근데 여러분들 이 흐름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구간 동안에 거래량이 느는 구간들이 없어요. 하나 정도 늘었다라고 되면 이렇게 양봉 보일 때 소위 얘기하게 되면 매집 세력들이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캔들이 발생했던 요 지점입니다. 그리고 나서 요 지점을 크게 이탈시키지 않는 과정에서 주가가 흘러가죠. 그러다가 섹터에 대한 강한 상승세가 나오면서 ABL 바이오도 급등을 하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는 패턴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 끈기를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눌림목을 보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때 자, 올해 1월 달에 사가지고 7월 달까지 올라갔어요.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올해 2월 달에 샀어요. 올해 7월 달, 8월 달까지 올라가니까 이만큼 올라갔어요. 이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실전 매매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투자와 매매를 여러분들이 변경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투자와 매매. 우리가 계속 매매를 할 수는 없어요. 계속 투자를 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 우리나라 증시 여러분들 지난주 금요일 얼마나 빠졌어요? 4% 빠졌잖아요. 이때 시장에서 무슨 얘기 나왔어요? 야, 드디어 시장 빠지는 거야? 근데 어때요, 여러분들? 월요일 날, 화요일 날까지 딱 지나니까 1%, 2%씩 움직여버리잖아요.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만큼 변동성이 심한 증시도 없고요. 외부 변수에 굉장히 취약한 시장도 굉장히 드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종목과 내가 매매를 해줘야 되는 종목군들을 좀 병행을 하시게 되면 시장이 언제든지 밀릴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시장은 여러분들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늘 이렇게 가지 않아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또 빠졌다가 다시 가고 막 이래요. 이 변동성들에서 이 시장을 경험하지 못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흔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투자와 매매를 병행하는
그런 습관들을 좀 들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하는 매매 기법에 대한 이야기들 굉장히 좀 단순하게 심플하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다음 종목 볼게요. 코스메가 코리아. 오늘 화장품 종목 나쁘지 않아요. 그죠? 실적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종목을 7월 8일 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면서 코스메가 코리아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딱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실적 기대.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라는 거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뭡니까? 국내외 고객사에 대한 재고 조짐 마무리가 진행이 됩니다. 요게 이거거든요. 요 내용이 사실은 요거예요. 실적 기대감. 그죠? 그리고 실적만 좋을 게 아니고 3분기도 좋아야 돼, 4분기도 좋아야 돼라고 하게 되면 그럼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반기에 기대할 만한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뭐죠? 신제품 다수 출시가 예정이 돼 있다라는 내용들입니다. 자, 이것도 굉장히 교과서적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스마트 매매 기법을 여러분들이 정말 한두 차례 또는 뭐 일정 기간을 두고 연습을 하신다고 하게 되면 이 코스메카 코리아만을 가지고도 거의 이번 파동에서 두 번, 세 번을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매매 기법들이 완성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코스메카 코리아를 거의 올해 4월 달 이후서부터 틈나는 대로 매매를 해왔어요. 자,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자, 돌파됐죠? 그죠? 예, 돌파가 되는 그러한 그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올라가요. 이 과거의 히스토리를 알아야지만 이 상승을 먹을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초보로 접근을 해. 그럼 이거 안 보셔도 돼요. 그러면은 적어도 저와 함께 스마트 매매 기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적어도 이 구간은 수익을 내실 줄 아셔야 돼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 자, 첫 번째 조정 나왔다고 치자고요. 고점 찍었죠? 조정 나오죠? 근데 어때요? 돌파에 대한 요 지점에서 더 이상 밀리질 않아요. 그리고 여기서 지지를 받는 과정에서 이 종목만 올라갔을까요?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계시는 대부분의 화장품 종목군들이 이 구간서부터 움직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은 뭐 여러 가지 코스메 코리아보다 더 변동성을 보여주면서 올라갔던 종목군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뭐 나는 코스메가 코리아에 대한 내용들을 최영두 전문가한테 얘기를 들어서 내용도 나쁘지 않고 실적도 나쁘지 않고 앞으로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들도 나쁘지 않네라고 하게 되면 내가 익숙한 종목 들어가시면 돼요. 그러면 적어도 업황이 가기 때문에 업종이 가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군도 동반해서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여기서 반영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소위 하게 되면 이 구간이 업종에 대한 시나리오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상황들이고 타이밍 부분들에 있어서도 첫 번째 돌파 지점에서 더 이상 밀리지 않고 여기서 상승 시그널이 나오기 시작을 하네라고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눌림목으로 인식을 하고 매매를 하실 수 있는 타이밍이 되겠죠. 이런 것들 여러분들 제가 그냥 장황하게 또는 좀 약간은 좀 심플하게 설명을 좀 드리는 것 같아도 여러분들이 이 차트들을 딱 보시면서 아, 요 내용이구나. 요 내용이구나. 보시면 안 돼요. 거기에다가 뭐 시나리오 한 스푼을 딱 넣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올라가는지를 여러분들이 명분을 가지고 이해를 하시기가 굉장히 쉬우실 겁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LB라는 종목이에요.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눌림목이죠. 앞서서 우리 에코프로 BM 보면서 뭔 얘기했어요? 자, 여기 근데 더 이상 못 올라가고 여기서 사이드로 긴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이 라인을 첫 번째 라인을 이탈시키지 않고 소캠, 기판 이야기 나오면서 급등을 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종목도 1차 목표가 달성하는데 딸랑 2박 3일 걸렸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거 말씀드리면서 딱 이틀 만에 1차 목표 달성했어요. 굉장히 심플하죠? 굉장히 여러분들 종목들을 너무 길게 안 보셔도 돼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만큼의 모멘텀들이 시장에서 반영이 된다고 하게 되면 이 구간에서 수익을 내는 것도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늘 하고 계셔야 되는, 병행하셔야 되는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스마트 눌림목 매매 기법 제가 자료집을 만들었어요. 1강부터 4강까지예요. 1강, 2강은 그냥 우리 심심할 때 보셔도 되는 내용들이긴 하지만 제가 우리 예제를 통해서 3강, 4강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축적으로 담아놨으니까 많이들 신청하셔서 들어오시고요. 이 QR코드 확인들을 하셔가지고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 다음 종목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씩 대원조선 볼게요. 자, 대한조선 오늘 들어왔던 종목입니다. 보이시죠? 8월 5일 신규 매수 835에서 82,000원대에서 자, 요 내용들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오늘 5분봉이거든요. 쭉 진행이 되죠. 그러다가 사이드로 기다가 뛰기 시작을 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차트에 대한 분석들도 분명히 중요하기는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시장에서에 대한 분위기가 조선업종 내에서 대한조선으로 수급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여러분들이 체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사마알루미늄이라는 종목이에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교육방에서 말씀 좀 드렸던 종목이고 스마트 매수 사마알루미늄 21,250원에서 21,000원대까지 접근을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 좀 드렸던 종목인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도조 장대목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사이드로 겨요. 그러다가 사마알루미늄이 도요타와의 협업 얘기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빵빵빵 뛰기 시작을 했습니다. 딱 3일 동안 급등을 하는 그런 모양들이에요. 이거 실전에서 굉장히 여러분들 많이 체크하실 수 있는 자리예요. 이런 패턴들을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게 되면 시장이 좀 어렵더라도 내 계좌에 정말 재미있는 종목군들, 수익을 많이 안겨다 줄 수 있는 종목군들을 찾아보실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다음 자, HPSP 이것도 매수 전략을 좀 제시를 했던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5,300원에서 25,000원대까지 우리 한번 접근 한번 해볼까요? 라고 말씀 좀 드렸던 종목이고 이 종목은 7월 28일 날 공략을 해서 7월 30일 날 최종적으로 우리가 아우팅을 했었던 그런 종목들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개인적으로 기억이 좀 많이 남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확실하게 좀 들어갈 수 있는 포인트가 좀 나온 것 같습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비중을 조금 실었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해서 여러분들 그냥 한 번 들어가서 수익 내는 거하고 내가 비중을 좀 실어서 수익을 내는 거는 또 다른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활용을 하시게 되면 거의 종목에 대한 완성은 또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5분봉에 대한 스토리들 나왔고요. 딱 2박 3일 동안에 14%에 대한 변동성들을 보여주면서 주가에 대한 탄력도가 굉장히 좀 좋았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예시들이 여전히 좀 많이 남아있기는 한데 재미있는 내용들까지 체크해드리도록 하고요. 스마트 매매 기법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다양한 종목군들을 이해를 많이 시켜드리기 위해서 이 짧은 시간 동안에 뭐 열과 성의를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뭐 전달이 다 완벽하게 됐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자료집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준비를 했으니까요.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 담겨져 있는 강의 내용은 시장에 대한 이해 그리고 캔들의 법칙, 추세와 지지, 매수 타점에 대한 확인법까지 다 준비를 했으니까 많이들 들어오시고 많이들 신청하셔가지고 저와 함께 교육방에서 그냥 제가 듣는 거하고 이미 자료집을 보고 들어오시는 거하고 또 다른 이해거든요. 그래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자료 신청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QR코드 활용하셔가지고 많이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시장의 시나리오와 그리고 스마트 매매 기법이 접합하면 정말 그 시너지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우리 전문가님 교육방 계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계속해서 장 중에 좋은 종목 드리고 있는데 오늘 장 초반에는 9시 13분에 여러분들께 대한조선 드렸죠. 이 종목 오늘 장에서 상한가 굳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마알루미늄이라는 종목도 3거래일 만에 무려 53% 넘게 급등세를 또 가져갔던 종목인데 이런 거에 대해서 나도 한번 도움 받아보고 싶다. 나도 스마트 매매 이 스마트 눌림목 매매 기법까지도 선물처럼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교육방 계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여러분들께 자료까지도 드릴 예정이거든요. 지금 바로 함께 하셔서 자료까지도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왼편 보시면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사진 찍듯이 가깝게 갖다 대시거나 문자 샵 3772번으로 최영동 세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동일하게 또 교육방 오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둘 중에 편하신 방법으로 입장하셔서 스마트 눌림목 매매 기법에 대한 자료집 나도 한번 받아보고 싶다. 들었는데 아직 확실하게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오늘 또 4강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자료를 통해서 확실하게 또 매매에 대한 기법 강의까지 드릴 예정이거든요. 저희가 방송 끝난 이후에 교육방 계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신청 링크 올려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배워보고 싶다 뿐만 아니라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대한조선 같이 매일매일 한번 상승 나올 만한 종목 선물 챙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장의 올림픽 종목을 챙겨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또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전문가님? 예, 오늘도 좀 기대를 많이 하시겠죠. 네, 그동안에 맞아요. 계속 좋은 종목군들을 많이 에코프로, BM도 그렇고 ABL 바이오도 그렇죠. 그렇고 그래서 SK 오늘- 하이닉스까지도 맞아요. 있습니다.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예, 자 오늘도 대표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봐 주시기 바라겠고요. 강의 들으시는 거 많이 기운 빠지셨을 텐데 이제 좀 같이 웃을 수 있는 종목 이야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올림픽 종목 자 한미반도체라는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실적 나왔어요. 그죠? 실적 나쁘지 않습니다.
자, 시장의 예상치, 컨센 자체를 맞춰준 실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한미반도체가 보여줄 수 있는 모멘텀들은 도대체 무엇이 있는지 하나하나씩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 언급드렸듯이 2분기 실적 추정치는 일단은 시장의 눈높이를 맞춰줬습니다. 다행이죠? 주가가 너무 안 좋았어요. 그죠? 경쟁자도 나왔고 HBM 시장에 대한 그리고 HBM 장비에 대한 뭔가 불안 요소들이 워낙 좀 많았었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흐름들이 막 흘러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추가적으로 여기서 더 이상 밀릴 수는 없다. 실적이 방어를 해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렇다고 되면 삼성전자의 논리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하반기에 도대체 한미반도체가 보여줄 수 있는 모멘텀들은 무엇인데? 라는 것들에 집중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한 집중했던 하나하나의 요소들이 외국인과 기관 또는 대량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지만 체크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 모멘텀들이야. 자, 하이브리드 본더에 대한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HBM3E 12단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때 SK 하이닉스 얘기 안 해요. 뭐 하나 얘기하고 있죠? 삼성전자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드디어 HBM3E 12단 제품에 엔비디아 밸류체인으로 들어올 거야 말 거야에 대한 기대감들밖에 없어요. 그러면 더 이상 HBM3와 관련된 여러 가지 장비들이 삼성전자가 들어와, SK 하이닉스가 들어와, 마이크론이 경쟁 3강 체제가 진행이 돼 여기에 대해 관심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럼 뭐에 대한 관심이 있겠죠? 자, 그 다음 HBM4 하이브리드 본도 도대체 누가 강자가 될 건데 또는 어느 기업의 점유율을 뺏어올 건데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져야 되잖아요. 그 부분들에 있어서 가장 앞서 있는 기업은 저는 한미반도체 여전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마 실적 발표하고 나서 IR 자료들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IR에서 눈여겨봐야 될 거는 딴 거 없어요, 여러분들. 하이브리드 본더, 차세대 HBM 시장 내에서 내가 장비 잘 공급할 거야 라는 거하고, 두 번째는 신규 국내 고객사 확보에 대한 이야기를 은근슬쩍 뿌리겠어요. 근데 그게 어느 기업인지 모릅니다. 왜냐?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진행을 하셔야 되는 상황들이어서 이 부분들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되면 실적 더 이상 넘버는 의미가 없어진다. 앞으로 뭐다? 여러분들 내러티브가 시장에서 인정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리고 인정을 받으면서 수급적인 부분들이 개선이 되는지 안 되는지만 체크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차트적인 부분들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시게 되면 검은색 선이 원래의 상승 추세예요. 이탈했죠? 근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여기 지점과 여기 지점 더 이상 밀리질 않아요. 오늘 같은 경우도 시장 대비해서는 굉장히 저조한 수익률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더 이상 이 자리를 이탈시키지 않죠. 그죠? 수급은 아직 개선 전입니다. 하지만 이 라인 자체를 하향 이탈시키지 않는 상태에서 두 번째, 세 번째에 대한 이슈가 반영이 이루어지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저는 충분히 하반기에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1차적인 목표가는 95,000원 제시해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83,000원 제시해드리면서 한미반도체 오늘 주식올림픽으로 제가 자신 있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올림픽 종목으로 또 한미반도체 드렸기 때문에 QR 스캔하시고 또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이 종목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